네, 안녕하세요. 유규멘트로연입니다. 오늘은 논문 리뷰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제가 읽고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트레이너 선생님들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대상자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NSCA 저널에 실린 2015년도 연구입니다. NSCA 저널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스트렝스 컨디셔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알아주는 연구들을 실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상자 선정이나 뭐 연구 통계 방법 같은 것들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조금 컨텐츠가 루즈해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서론,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논의 이 정도 해서 간단하게 필요하신 부분들, 필요하신 정보들만 좀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을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자라고 한다면 노비스라는 건 운동 초보자라는 뜻인데, 운동 초보자의 힘 생성률 그리고 점프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벨 데드리프트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rate of torque development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rate of force development라고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근육이 얼마나 빨리 수축을 해서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근육이 최대 수축 범위까지 도달하는 그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바로 수치가 이 rate of torque developmen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벌티컬 점프는 수직 점프입니다. 제자리로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벌티컬 점프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그런 폭발적인 하체 파워 능력을 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좀 있는 평가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없는 운동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바벨 데드리프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켰더니 이 힘 생성률과 점프력이 좋아지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제시된 바벨 데드리프트 트레이닝 방식은요, 전통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5 곱하기 5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 파워리프팅에서 많이 쓰는 약간 정석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컨벤데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넣어놨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벨을 끌어올려서 딱 쓰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에 두 번, 주 2회에 바벨 데드리프트 5 곱하기 5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10주 동안 해서 총 20번의 트레이닝 세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최소 48시간입니다. 지금 일로 나왔는데 제가 수정을 할게요. 48시간. 그러니까 총 한 번 운동을 하면 이틀 쉬고 그 다음 운동했다라는 거죠. 최소.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목 혹은 화, 금에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회 연속 트레이닝에 불참할 시 그 대상자는 연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부터는 연구에서 유용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보폭은 어깨 넓이, 발끝은 정면을 바라보게 했고, 시작 자세는 바벨이 정강이 앞과 살짝 접촉하는 그런 시작 자세를 썼고요. 그리고 티비아, 경골은 지면이랑 수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골이 지면과 수직이 되게. 경추는 계속 중립 자세를 유지했고, 팔은 다리 바로 바깥쪽에, 정강이 바로 바깥쪽에 팔을 위치를 시켰고요. 그립은 프로네이티드 그립을 이용해도 괜찮고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이용해도 괜찮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동안 요추는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신전된 포지션을 유지해서 척추의 중립 자세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리프팅에 대한 속도는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막 반동을 주면서 움직이지는 않게 지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리고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2초 정도 소요를 했다라고 하고, 탑 포지션에서, 즉 올라와서는 살짝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찍고 나서 이 바텀에서 땅을
찍고 탕 반동을 주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랩스 사이에 잠시 정지, 그러니까 횟수 사이사이에 잠시 정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에 있던 거를 끌어올려서 탑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내리고 다시 여기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세팅 다시 해서 끌어올리고 탑에서 다시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이 움직이는 바벨의 가동 범위를 모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트를 범펄 플레이트라는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크기의 원판을 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바벨 프로그램의 시작 무게는 61.2kg 미만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운동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이었기 때문에 61.2kg 미만, 아마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발살바 호흡을 교육을 했고요.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벨트나 손목 스트랩은 전원 사용하지 않았고 초크는 선택에 따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10주간의 연구 동안에 3건의 부상이 보고가 됐지만 이 때문에 대상자들이 탈락하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원RM 테스트를 통해서 무게를 설정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원RM 테스트 하지 않고 5 곱하기 5를 자세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무겁게 실시하면서 10주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 세션마다, 매 횟수마다 0.45에서 2.2kg씩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션마다 4.5kg씩 증가를 시키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점점 무게를 올리다가 5 곱하기 5를 정자세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 추가했던 무게를 바로 제거하고 그 전 세션에 했던 무게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수행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5세트 때 5번을 못하고 3번밖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6세트 혹은 7세트, 8세트까지 진행을 해서 총 25회의 횟수를 채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세션은 5회씩 2세트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웜업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1세트가 끝나면 휴식은 3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량의 증가는 남자는 66.2kg에서 평균적으로 시작을 해서 123.1kg까지 중량이 증가를 했고요. 여성은 37.8kg부터 시작을 해서 70.7kg까지 데드리프트 중량이 증가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의 힘 생성률 관련된 변인을 보면 전원, 이 연구에 참여한 전원 모두 18.8에서 49% 정도가 무릎의 힘 생성률이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수직 점프 높이는 7.4% 정도가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주간의 5 곱하기 5 바벨 데드리프트 트레이닝이 무릎 관절의 힘 발생률, 근육의 순간적인 이 수축력, 이 파워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직 점프 높이의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 곱하기 5 바벨 데드리프트 트레이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점프력 향상 혹은 뭐 순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주 정도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